이재명 여야 대표회담이 오는 25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립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기 지도부가 국립서울 현충원 참배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격차 문제를 다룰 당내 격차 해소 특위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산자종개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22대 국회를 이끌어갈 각 상임위원회 현안과 운영 방향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의대 증원 문제와 교권 보호, 유보 통합 등 교육체계 원칙과 변화를 책임지고 있는 국회 교육위의 김영호 위원장을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제로 2기 지도부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 대표는 새롭게 출발하는 각오로 야당으로서 정권을 견제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일요일에 만나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85.4% 득표율로 연임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새로 선출된 김민석,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 최고위원을 포함한 신임 지도부와 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두곤 골목 상권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중요 과제라며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 최고위원 회의에선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5일 여야 대표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대표와 만나 모든 걸 열어두고 정부 여당과 국민 삶의 보탬이 되는 정책을 협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뭐니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민생 문제 또 전국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회담에선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새 비서실장에 이해식 의원을, 수석 대변인에 조승래 의원을, 전략기획위원장엔 천준호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김윤덕 사무총장과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 유임했습니다. 이 대표와 새 지도부는 오는 22일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를 예방하고 봉하마을에서 권양순 여사를 만날 계획입니다. 당내 화합을 위한 해법을 두고 어떤 논의가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여야 대표회담에서 민생 과제들을 해결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의 쟁점이 될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는 당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식은 오다힌 기자가 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민생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표회담을 통해서 여야가 지금 미루어지고 있는 여러 민생 과제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많은 결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여야 대표 만남의 주요 의제는 실무 협의를 거쳐야 확정되지만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이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제3자 추천 특검법과 관련해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특검법 발의에 열흘이라는 시한을 거는 것은 본인들의 입장과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을 겨냥한 듯 현금성 지원보다는 지속 가능한 격차 해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과 문화, 지역, 소득 등의 다중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당 차원의 특위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생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향해 여야정 협의체를 즉시 가동하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도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전당대회 내내 이재명 대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외친 만큼 민생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치의 발걸음을 기대합니다. 이어 여야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한 만큼 시급한 민생 법안을 처리해 민생국회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8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 처리를 약속한 여야가 상임위를 가동해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는 데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기차 화재 사고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범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는 상황, 정부가 충전기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전기차 화재 시 소방안전 대책 등을 하루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재 예방형 충전기로 이 교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여론이 많은데 실제 그걸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 쪽에서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조만간에 나올 대책에서 중점적으로 논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가 전기차의 과충전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지하주차장에 배터리 충전율이 90% 이하인 전기차만 출입할 수 있도록 권고한 데 대해서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90% 이하 충전한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서울시가 발표를 하니까 이제 전기차 포비아를 오히려 서울시가 나서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해서 범부처 종합대책을 강구 중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에게도 정부의 종합대책을 하고 좀 통일된 그런 입장이 나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자중기위에서는 법안들에 대한 심의도 진행됐습니다. 2031년이면 사용을 마친 해결료를 저장하는 수조가 포화 상태가 되면서 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 방패물 관리 특별법도 상정됐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부진의 시설 용량과 시기별 일정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폐기된 법안입니다. 이 밖에 국내 탄소 중립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과 코로나19 기간 대출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의 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 법안 등 50여 개 법안도 상정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한편 국외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 김영철 검사 탄핵 소추안 조사 청문회 일환으로 서울구치소를 직접 찾아가 현장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여야는 최소한 씨의 조카 장시호 씨의 출정 기록을 확인했는데 여당은 김 검사가 장 씨를 소환해 출정한 기록은 전혀 없었다며 김 검사의 장 씨에 대한 위증교사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장 씨가 특검 1112호에 출정한 기록이 있는 만큼 누구의 사무실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재원 개건 기자와 함께 오늘 실무 협의를 시작한 여야 대표 회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천재원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양당이 신임 대표 체제를 출범하면서 모처럼 대화의 물꼬가 트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가 이제 조금 전에 오는 25일 그러니까 이제 일요일인데 오후 3시 국회에서 회담을 갖기로 이제 합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떤 의제의 이제 회담을 갖게 될까요?
네,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는 이례적으로 일요일이죠. 25일 오후 3시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번 여야 대표 회담이 중요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주요 의제에 대해서는 실무 협의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경제가 심각하다는 현실 인식과 최근 법안 처리에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권 상황에 여야 모두 협치와 민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만 양당이 대화 테이블에 논의할 의제를 두고선 힘겨루기가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 해병대원 특검법 등 이견이 큰 법안들도 처리하자고 할 수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선 금투세 폐지, 상속세 개편, 종부세 완화 등의 세제 관련 논의를 하자고 나올 수 있습니다. 네, 합의가 이제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이제 과제들도 불씨가 남아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여야 합의가 가능한 그런 의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도 한동훈 대표에게 회담을 제안할 때 여야 이견이 없는 지구당 부활 문제라도 우선 논의하자고 말했었는데요. 네. 한동훈 대표도 지구당 부활을 정치개혁 과제로 꼽았었고 오늘 상임 고문단과의 오찬 회동에서도 지구당 부활 문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일단 두 대표 간 추진 의지는 확실해 보입니다. 이 밖에도 여야 원내 지도부가 당초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없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죠. 구하라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사법 등이 큰 이견 없이 합의가 가능한 법안으로 꼽히는데요.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입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폐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 인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제도 개선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 말 법사위에 법안 소위를 통과했지만 여야 정쟁으로 끝내 법사위가 열리지 않아 폐기됐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여야 모두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한 만큼 공감대가 큰 법안입니다. 간호사법은 간호사 진료 지원, 이른바 PA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문제로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의료 현장에서 간호사들의 의료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져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었죠. 야당이 개정을 추진했던 지난 국회와 달리 이번 회기에선 정부 여당도 간호법 제정 취지에 적극 동의하며 간호법 역시 여야가 각각 발의에 나선 상태입니다. 여기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지원 방식에 여야가 인식차를 보였지만 지원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고 있어 합의 처리될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구당 부활을 필두로 구하라법, 전세사기 특별법, 간호법 등이 여야 합의가 가능한 그런 법안들이다 이제 말씀을 하셨네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어제 역대 최고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을 했는데 이 대표의 민주당이 완성됐다 이런 이제 평가도 듣고 있고 또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이런 이제 두 가지 평가를 동시에 듣고 있는데 일단 그 먹고 사는 문제에 좀 이제 강조점을 찍고 있는 분위기네요. 네, 당대표 출마부터 어제 수락연설 그리고 오늘 첫 최고위원 회의까지 이른바 먹사니즘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네. 야당 내부에선 지난 대선이 중도층 외연 확장에 실패해 진 거라고 분석하고 있고 먹사니즘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도 먹사니즘에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대표가 강조하는 민생지원금 법안까지 중도층 표심 공략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이 대표, 외연 확장과 더불어 내부 결속도 과제로 꼽히는데요. 이른바 명파리 발언 이후 최고위원 선거에서 낙선한 정봉주 후보, 당내에선 강성당원의 민심을 잃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주말 사이 비명계 낙선 의원 모임인 초일회까지 알려지면서 향후 이 대표의 리더십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명계 움직임에 주목하는 건 오는 10월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사건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인데요.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두고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보고 있는 건데 오는 22일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죠. 이 자리에서 어떤 당내 화합 메시지가 나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 천지원 객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회가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법안과 빈집정비 활성화 개정안 등 민생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지난주 발의된 법안을 김재수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80여 대의 차량이 불에 타고 단전과 단수로 이재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가 관련 입법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주차 공간을 공유하시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기술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들의 안전이나 국민들의 우려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당이 앞장서서 챙기겠습니다.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전기차를 판매할 때 배터리 제조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일명 배터리 제조사 실명법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배터리 제조사를 자동차 등록 원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전기차 화재 안전법이 나왔는데 이번 발의안을 포함하여 전기차 화재 예방과 신속 진압을 위한 제도적 개선 논의가 국회와 정부에서 진지하게 진행되기를 촉구합니다. 배터리 이상 감지 장치를 전기차에 장착하고 이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전기차 소유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또 충전 시설이나 전용 주차 구역을 지상에 우선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일가정 양립을 촉진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사항을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도록 신설하고 연차 유급휴가의 취득 요건을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빈집과 소규모 주택 정비 특례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에서 제외되고 있는 무허가 주택도 빈집의 범위에 포함시켜 구도심에 대한 빈집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에 열립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하고 1,300여 건의 자료 제출 요구도 의결했습니다. 환노위 여야 의원들은 또 쿠팡 물류센터의 근로 환경과 불법 파견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 현장 시찰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연금 개혁 논의에 민주당이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언급해온 종부세와 금투세 완화 주장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해당 이슈를 민주당 당론으로 설정해 입장이 번복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이기 체제를 시작하는 만큼 민주당이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와 민생 이슈에 있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행정부의 독주 속에서도 입법부의 위상과 역할을 굳건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국회가 국정을 책임지는 역할도 맡고 있다며 인공지능을 필두로 한 과학기술의 시대와 기후위기에 대한 대비도 국회 차원에서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큰 변화의 시기에 재선에 성공한 이 대표가 어려운 시대를 뚫고 나가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를 밝혔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참석을 위해 오늘 시카고로 출국했습니다. 이번 방미는 미국 민주당 측의 초청을 받아서 추진됐으며 국민의힘 최영두, 조정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한규 의원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이 참석합니다. 여야 방미단은 특히 민주당 대선 후보자인 해리스 부통령을 만나서 북한 도발에 대비한 대응책과 한미 동맹관계 강화 등을 논의하며 관계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8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영수회담, 대표회담입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죠.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취임 일성으로 윤 대통령에겐 영수회담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겐 대표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영수회담을 제안드립니다. 지난 영수회담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해 온내 아쉬웠습니다. 시급한 현안들을 격의 없이 의논합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께도 대표회담을 제안드립니다. 가장 큰 쟁점인 최해병 특검법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지난번 영수회담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시 한번 만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선 야당 대표 상대는 대통령이 아니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의 영수회담 제안에 대통령실은 국회가 정상화되는 것이 먼저라며 못 박았습니다. 이와 달리 이 대표의 대표회담 제안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조속히 만나자며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신임 당대표님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어제 하신 대표 회담의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시간과 장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의제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 대표의 환영 발언에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실무 협의를 지시했고 두 사람은 오는 일요일에 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의제 논의도 필요하겠지만 일단 만나서 얘기하기로 합의한 두 사람. 회담을 통해 협치가 이루어질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김대중 전 대통령 15주기 추모식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를 맞아 정치권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추모식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최근 김 전 대통령 사저 매각으로 논란을 빚은 삼남 김홍걸 전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조화를 보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추도사를 통해서 BJ 정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날이 대결로 치닫고 한반도의 평화가 흔들리는 지금 대통령님 같은 지도자가 계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하루하루 절감합니다. 추도사에 나선 여야 지도부는 한 목소리로 김대중 정신을 말했지만 서로를 향한 날선 지적도 이어갔는데요. 여당은 BJ 정신을 통한 협치를 강조하는 한편 야당은 BJ 정신의 투쟁에 방점을 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2024년에 어떤 정치인들보다도 더 지금에 맞는 진영을 초월해서 시대 정신을 꿰뚫는 해안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들만 지금 실천하면 분명히 지금보다 훨씬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님께서 굳건히 세운 대한민국이 지금 총체적 위기에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만과 독선의 윤석열 정권 2년 반 만에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민생 경제는 파탄났으며 대통령님께서 생전에 간절히 당부하셨던 민주주의의 완성, 민생 경제의 회생, 한반도 평화 번영의 실현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사직생의 각오로 투쟁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추운 겨울을 인내하며 푸름을 유지하는 인동초에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비유했습니다. 김 전 대통령의 모진 고난과 역경을 잊지 않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DJ 정신을 강조하면서도 서로 다른 메시지를 낸 정치권을 향해 가장 중요한 건 DJ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모든 각 당이 정치인들이 DJ 정신을 강조하고 팔지만 말고 사실은 실천을 하는 게 중요하다. 포용, 협상, 민주주의, 인권 이런 게 DJ가 강조한 정신들인데 국회나 정치권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보다는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용과 협상을 뒤로하지 않는 진정한 DJ 정신을 실천하는 여야의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 양이었습니다. 각 당 마련의 따뜻한 교육. 확인 언제 했습니까? 배정심사위원회 자료가 공공기록물로 남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어떤 이유로 파기했냐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길래 파기했냐는 겁니다. 교육부장관께서는 보고해 주십니다. 각 상임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을 통해 22대 국회를 전망해 봅니다. 파워 인터뷰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방송사법 필리버스터 중계로 인해서 예정된 날짜를 지나서 네. 조금 늦게 모시게 됐습니다.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교육위원회의 김영호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나와주셔서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겠고요. 네. 21대에 이제 교육의 간사셨습니다. 네. 22대에 이제 위원장 3선에 성공을 하시면서 이제 위원장이 되셨습니다. 활동하셨던 곳이었던 만큼 더 깊이 있게 이제 이 교육위원회를 이끌어 가실 것 같은데요. 처음 모인 전체 회의에서 위원장님의 역지사지를 이제 강조하시면서 네. 전체 박수로 시작한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이 운영의 원칙이 있다면 어떤 건지 그 철학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교육위가 열리고 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박수를 쳐드렸는데요. 네. 특히 여당 같은 경우는 조종훈 간사께서 유일한 재선이시고 네. 나머지 분들이 초선이십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하신 것 자체를 축하드리고 우리 교육위가 그래도 좀 교육스러워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있어서 지금 다른 상임위는 상당히 대치 국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교육위원회를 조금 이제 좀 유연하고 교육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자 네. 박수를 쳐서 이렇게 좀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교육적인 분위기로 여야 의원님들이 네, 모범적이고 잘 좀 초선 의원님이 적응해주고 계십니다. 네. 앞으로는 그러면 그 교육위를 좀 어떻게 운영하겠다 그런 이제 좀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이제 많은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최대한 절제하고 네. 또 여야 의원님들이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은 하려 하나 혹시 정부 측에서 뭐 자료 미제출 또 증인 불참 뭐 이런 문제는 교육이라는 게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굉장히 좋으나 굉장히 그런 좀 비위나 불법, 부정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한 상임위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육에 참 과제가 많이 있겠지만 네. 가장 시급한 건 그 의대 증원이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이제 네. 한 2주 뒤면 이제 대학도 개강을 하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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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네. 초가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건지 이게 좀 궁금하고 네, 또 네. 그리고 이러다 내년에 한꺼번에 좀 많이 한꺼번에 들어온 학생들이 과연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난 16일에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석 청문회를 또 열었습니다. 네, 네.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록, 요 파기 논란도 있었는데 좀 이 실마리가 꼬일 대로 꼬여버린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좀 풀 수 네. 있을지 궁금한데요. 너무 많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이제 교육이라는 현안이 정말 너무 막 변화가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저희가 22대 국회가 시작됐을 때 가장 현안이 유보통합 문제였거든요. 네,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둔 게 유보통합인데 유보통합에서 갑자기 국회가 시작되면서 네네. AI 디지털 교과서로 또 이렇게 막 강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 때 네. AI 디지털 교과서가 가장 쟁점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난 2월 네. 이제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 측에서 의대 학생들 이제 증원 문제 그것도 갑자기 2,000명을 증원하겠다라는 충격적인 이제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처음에는 국민들도 거는 기대가 컸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공공의료의 그 의대 증원은 동의를 해왔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유심히 살펴봤는데 이제 문제는 매우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수험생들 또 의대 학생들
또 거기에 의사 선생님들, 교수님들, 네. 학부모님들이 네. 이 지금 일방적인 대책 없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현재 정확히 지금 어떤 지점까지 와 있습니까? 2,000명의 증원 계획을 짜서요. 네. 그 배정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각 그 서울과 비수도권 대학에 총 1,507명의 의대 학생들을 증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충북대학교는 원래 정원이 한 40~50명인데 200명으로 늘어났고 경북대도 한 40~50명의 네네. 정원을 200명으로 늘려놨어요. 근데 그것은 이번에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보건복지위와 교육위가 네. 연석회의라는 합동 청문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여러 가지를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제 그 절차상에서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배정심사위원회가 몇 명이 누가 어떤 논의를 했는지를 그 회의록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국 저희가 굉장히 매섭게 추궁을 하니까 파기했다. 있었는데 파기했다. 그래서 저희가 더욱더 매섭게 추궁하니까 갑자기 파기됐던 네. 문건을 또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위증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즉흥적인 거지만 배정심사위원회 구성과 이 전개 과정이 워낙 불투명하고 신뢰를 잃었어요. 그래서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1,507명이라는 정부의 계획 속에서 네. 한번 학교의 여건에 따라서 재배정을 한번 해보자. 네. 왜냐하면 지금 정부는요, 교육부는 그 배정심사위원회에서 의평원이라는 그 대학의 그 의대를 평가하는 의평원의 평가를 전혀 수용하지 않은 데다가 네. 대학 총장 중심으로 배정 계획을 짠 거거든요. 각 대학에는 대학 총장도 있지만 의과대학 학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학과장들의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았어요. 이게 일반 대학과 달리 네. 의대는 예과 2년, 본과 4년, 6년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면 아마 9월 학기에 네. 학생들이 안 들어오겠다는 거거든요. 안 들어오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년에 졸업생이 없습니다. 다 유급을 받아서. 네. 그러면 내년에는 국가고시, 의사고시를 보는 사람이 없게 되죠. 그럼 의사 배출이 안 됩니다. 네. 그럼 군 의료관 자체가 일단 붕괴될 거예요. 네. 그리고 신입생은 지금 1,507명이 신입생이 들어오고 1학년이 유급됐기 때문에 한 5,000명, 한 6,000명에 1,500명이 들어오면 7,500명의 1학년과 신입생이 같이 수업을 받게 돼요. 그러면 교실, 실습실, 더욱이 교수진 다 부족한 겁니다. 예. 이러면 이제 이게 1년 문제가 아니라 그 1학년과 신입생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이 6년을 7,500명이 계속 같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가 또 한 번에 한 10,000여 명의 의사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는 공공의료에 대한 뭐 그런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는 취지는 좋았으나 너무 일방적이고 또 뭐 의사협회 이런 데 영장 청구하고 뭐 검찰식으로 막 일방적으로 조사한 것은 학생들과 또 의대 교수님들의 자존심도 매우 상하게 하고 네. 정말 그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를 좀 초래하게 만들어서 저는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교육부 장관에게 배정심사위원회를 재구성해서 재논의하자라는 저의 제안을 네. 이론지하에 거부한 이주호 장관. 만약에 9월 학기에 모든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한다면 이것은 교육부 장관이 직을 걸고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1,507명의 이제 의대 증원 네. 속에 이제 풀어가야 할 이제 그 현안들은 아직도 산적하게 남아 있다. 이제 그 너무 걱정되죠. 네네. 의치 한약수 블랙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수의대 집중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올해 서울대 이제 정시 합격생의 25%가 과학부와 네. 영재 학교 출신이고 취업 잘 된다는 반도체학과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2030 직장인들까지도 다시 유턴해서 의대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소식까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의대 증원이 이런 쏠림 현상을 더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제가 왜 국회 교육위원회 21대부터 활동을 시작했냐면요. 사실 저는 이제 교육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다만 제가 이제 초등학교 아이를 키워요. 네. 제가 이제 아이를 굉장히 늦게 낳았습니다. 아이가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초등학생인데
저희 이제 국회의원들이 좀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이제 대학 졸업하고 대학생들의 자녀를 둔 국회의원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고등교육에 대한 국회 논의는 많은데 초중고 특히 뭐 스마트폰의 지급 문제라든지 네. 중독, 뭐 여러 가지 뭐 게임 중독 이런 중독 문제가 좀 소홀히 다뤄지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국회 교육위원회를 들어와서 초중고 쪽 문제를 다루는데요. 정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네. 중고등학교 이 과정이 한마디로 정말 지옥 같은 것 같아요. 너무 경쟁에 치중하다 보면 네네. 이제는 이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뭐 어린이집 유치원이 영어 유치원부터 시작하는데 이게 목적이 다 의사 보내기 위해서 의사반을 운영한다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집 유치원 때부터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를 뭐 과학고, 국제고 뭐 다 이쪽 보내서 결국 명문대 가서 의사 만들겠다는 건데 저는 이제 이런 교육의 문제도 저희가 진단해 봐야 되지만 이런 이제 치열한 경쟁 교육도 문제지만 사실 노동의 양극화가 저는 더 근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뭐 의치, 한, 약수, 이 블랙홀 그러니까 네네. 정말 엘리트들이 20년 열심히 공부하면 직업이란 게 그렇잖아요. 월급 많이 받고 안정성 있으면 가장 좋은 직장인데 이게 보장받는 거거든요. 20년만 정말 경쟁 사회 속에서 친구도 모두 필요 없다.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인서울에 의대만 들어가 아니 뭐 전국에 의대만 들어가면 의사로서 라이센스 갖고 정말 평생 안정적이면서 월급 많이 받는 이런 노동 시장의 환경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5가지 분야는 다 라이센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같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기업을 들어가고 언론인들도 앵커들도 결국은 이제 이 고령화 시대에 다가와서 정년도 짧아지고 그러다 보면 같이 이렇게 정말 실력 있는 청년들도 이제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이 라이센스가 없으면.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세대는 아이에게 야, 너 꼭 라이센스 하나 있어야겠다. 공부를 시험해서 무조건 약사가 되든 한의사가 되든 그런 이제 그 좀 노동시장의 변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정말 실력대로 일하고 월급 받고 좀 안정적인 고용 문화가 정착이 된다면 이런 교육 환경도 바뀔 수 있다. 다만 백년지 대계라는 교육이 급진보로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교육이 매우 천천히 백년지 대계를 설계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든 보수 정부든 정부가 바뀌면 교육의 성과를 내고 싶은 좀 욕심이 있나 봐요. 그러다 보면 아주 큰 이 전환을 시키는데 그러다 보면 수험생들도 혼란스럽고 또 많은 학생들도 그 혼란스러운 일을 저희는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육위원장으로서 작은 변화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정확하게 만들겠다 이런 이제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아까 말씀하셨던 그럼 AI 교과서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자, 그 이주호 장관이 최근 또 힘을 쏟고 있는 게 바로 그 AI 교과서라고 합니다. 사실 어떤 건지 참 감이 안 오기도 하는데요.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 3, 4학년 영어 그리고 수학 과목에 AI 교과서를 도입해서 3년 안에 전면 확대를 하겠다. 자, 이런 계획이잖아요. 근데 교육도 뭔가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가는 게 좀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좀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좀 네,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단정져서 얘기할 수 없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의견들 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고민정 의원님도 우리 교육위원회인데요. 고민정 의원님이 여론조사를 좀 했어요. 학부모님들, 교사님들, 특히 교사님들은 2만 명 넘는 분들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학부모의 30%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반대하고요. 특히 주목할 것이 교사들의 10%만이 2만 명이 넘었으니까 약 2천 명만이 지지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반대했거든요. 대다수가 반대하는. 그러니까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지금 교육을 교사들이 지금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습득해서 학생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해야 될 주체인 교사들조차도 야 이거는 좀 너무 속도감 있게 너무 간다. 지금 아무 준비 여건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왜 이것을 이렇게 속도감 있게 가든지 아마 오는 10월달 국정감사 때 AI 디지털 교과서의 문제는 국정감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사들이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갖춰진 거예요.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도 학생들이 AI 디지털 좀 시간이 든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시스템 또 과학적인 뭐 이런 솔루션도
정비가 잘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AI 디지털 교과서인데 네. 이게 과학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아직 여건이 안 만들어져 있고 또 학생들이나 교사 선생님들도 교육을 가르치는 주체 학생들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준비가 안 네.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나운서 앵커 말씀처럼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는 사실 저희가 이제 이것을 수용은 해야 되되 조금 더 준비된 상태, 공청회도 하고 조금 더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의 여론도 청취하고 네. 또 어떤 기술도 조금 더 점검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가야 된다. 이것을 그냥 갑자기 막 강행해서는 더 큰 부작용이 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AI 시대를 맞아서 AI 아나운서 앵커도 뭐 나오고 있는 그런 그럼 일자리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희도 굉장히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AI 교과서 어쨌든 이제 많은 준비가 근데 역시 이제 필요하다는 종이로 말씀입니다. 하다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이제 전환이 되면 아마 유럽에서는 이 문해력에 가장 큰 문제가 도출이 된대요. 네네. 그래서 이 문해력은 사실 특히 초등교육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해력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대비를 아직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지금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만 긍정적이고요. 네. 네. 이 소비자들 모두들 지금 우려하고 있죠. 그런 이 문제는 상황이군요. 국정감사에서 조금 저희가 이 문제점을 더 확실히 점검하고 교육부를 설득해서라도 좀 속도를 잘 맞춰서 우리 학생들의 교육 환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위원장님이 그 윤석열 정부가 이제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보 통합이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유치원의 이제 교육 기능 또 어린이집의 보육 기능을 이제 통합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이제 초등학교 뭐 자녀를 두셨다면 저는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그러시군요. 네.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 네네. 사실은 유치원처럼 교육 기능을 좀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손 놓고 있기만은 좀 불안한 그런 그렇습니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0년의 교육에 투자를 해서 뭐 의대도 네. 말씀하시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현실에서 더욱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전북 자치도에서는 다음 달부터 영유아 학교 시범 운영도 실시하겠다. 네, 오늘 네. 이제 발표가 났네요. 네. 이 필요성에는 다 이제 좀 동의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이제 다들 한번 시도를 했는데 네. 실제로 유보 통합을 이제 그 추진하면서 한간에는 어떤 얘기냐 남북 통일보다 더 어렵다고 그래요. 예. 이게 굉장히 많은 재정도 투입되는 데다가 재정. 네. 이제 유치원 교사는 그 어떤 이제 정규 코스를 밟아서 이제 교사 자격증을 받는데 네. 대학교 정규 네. 과도 있고. 그렇죠. 이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 강의로 이제 수료증 같은 걸 받아서 또 자격증을 이제 부여하거든요. 네네. 다만 이제 이게 똑같은 형평성이 있는 건 아니니까 약간 좀 뭐라 그럴까요? 그 교사로서의 대우가 좀 다른 거예요. 네네. 근데 이게 통합이 되면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 문제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정부의 국고도 들어가지만 네. 각 시도의 교육청의 예산, 네. 또 지자체 예산, 정부는 정부의 예산을 최소화시키고 지자체와 교육청의 예산을 좀 많이 활용해야 하고 싶은데 네. 아시다시피 지자체와 교육청은 뭐 교육청은 다 무소속이지만 진보 보수 성향이라는 것이 구분돼 있고 네. 또 지자체는 또 당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대로 지자체도 지방 정부로서 독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간단치 않아요. 네네. 근데 너무 이것도 낙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통합기관 모델을 제시를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재원확보 재정 통합 방안도 제시 못하고 있어요. 교원 체계 및 교육과정 통합도, 네. 지방관리 체계 일원화 등 역시 핵심 과제들을 한 가지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뭐 전 세계에 가장 뭐 뛰어난 유보 통합하겠다라고 지금 장밋빛 공약만 얘기하거든요. 유보 통합 정말 이 현장에 네. 어린이집 또 유치원 교사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아이들은 너무 지금 불안해하고 있거든요. 유보 통합 문제도 저희 국회가 열심히 뒷받침해 줄 생각입니다. 네네. 근데 소통을 또 안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계속 장밋빛 공약만 얘기하지만 재정 어디서 확보할 것이냐, 재정 계획 발표하라 답변을 못 해요. 그러니까 AI 교과서처럼 유보 통합도 실시를 해야 된다는 데는 이제 의견의 일치를 그렇습니다. 보고 있는데 네. 그 예산 문제와 그리고 통합교원 자격과 양성 문제 등 이것 역시 이 사안 역시
풀어야 할 숙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지금 준비를 해서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조차를 못 하니까요. 네. 그런 상황이군요. 예, 답답한 상황입니다. 예, 준비를 네. 많이 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그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 더위가 끝나고 나고 가을이 되면 네. 국정감사가 네. 찾아옵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김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또 증인 불출석 문제 이걸 추궁을 하셨는데요. 올해 국감에서도 꼭 이 문제를 다루겠다 이렇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계획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김건희 여사 이제 대통령 부인이시죠. 김건희 여사가 뭐 양평고속도로, 뭐 도이치모터스 여러 가지 의혹이 있지만 이제 이 문제는 뭐 이제 형사 고발까지 갈 수 있어서 뭐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이 난감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이 논문 문제는 정말 결재해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재해제.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뭐 세계적인 석학도 아니시고 또 이제 많은 분들 김건희 여사 세대 때는 또 석사 논문 같은 것을 이렇게 표절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솔직히 나서 말씀을 당시에 뭐 어떤 문제로 표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면 저는 그 솔직함에 국민들이 비판은 하겠으나 그래도 그 비판에 시간이 길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파장도 크지는 않을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뭐 어떤 정식 교수도 아니고요. 정교수도 아니고 세계적인 석학도 아닌데 이 문제를 방치한 숙명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가 상당히 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누가 보더라도 표절 논문인데 대학 입장은 대통령 부인이시니까 이미 모든 교수들은 이 표절로 다 인정을 하는데 발표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숙명여자대학교의 동문들은 이 문제로 학교의 명예에 굉장히 실추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장윤근 현 총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어요. 근데 총장도 이것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통령 부인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김건희 여사께서 직접 국민들께 표절 논문을 인정하고 논문을 철회해 주시면 결자 해지로 이 문제는 매듭된다. 하루빨리 이 논문 문제를 국정감사나 아니면 어떤 청문회를 통해서 국회의무로 밝혀지게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자 해지하는 마음으로 이 논문 문제를 매듭 지어줬으면 좋겠다. 이 국회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을 이제 계속 이제 보니까 그 국회의원 배지 자리에 다른 배지를 달고 계시네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누군가 인물의 얼굴이 보이는데 누굴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얼굴이 있네요. 네, 안중근 의사입니다. 수염이 있는 안중근 수염이 의사. 딱 보이네요. 단지 손가락인데 제가 이제 지난 8월 17일자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직에서 내려왔는데요. 제가 이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에 취임하면서 서울시당을 상징할 수 있는 또 당원들이 이 배지를 통해서 표식할 수 있는 상징으로 안중근 의사 배지를 제작해서 우리 당원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뭐 길거리 다니다 보면 이 배지를 가끔 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특히 이제 우리 후쿠시마 오염수 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촛불 집회 때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이 있으면 마치 독립운동가처럼 와가지고 혹시 서울시당 당원이십니까? 이렇게 서로 예 그렇습니다. 서로 이렇게 얼싸안고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서 이 배지를 달고 있는 분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당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숙말로 이렇게. 네, 그래서 얼싸안고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요새 열심히 외우고 있는 노래가 역사는 흐른다. 그 안에 안중근 의사가 나오거든요. 수염이 있는 이 아저씨는 누구냐 하는 그 질문도 받았기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이 배지 아드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배지를 아드님께 바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의원님이 벌써 이제 법안을 많이 내셨습니다. 의원님 제 이력이 좀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지금 현재 교육위원장은 이제 맡고 계신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군대 가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대 후에 이제 대학에 다시 이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 이력도 좀 특이한데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또 어떤 생각이 남들하고 좀 다른 어떤 철학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이제 저는 좀 들었는데요. 지역구인 서대문 을의 이제 3선 의원이시고 여러 지금 그 법안들을 많이 내고 계신데 22대 국회에서 특히 어떤 활동을 가장 하고 싶으실까요? 계획을 마지막으로 좀 국회 방송이라서 좀 마음은 무겁지만 정권 교체를 위한
네, 뭐 당에 뭐 필요한 부분을 저희가 감당하라고 잘 이제 추진할 생각이고요. 근데 제가 국회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쾌적 환경에서 잘 뛰어놀고 또 학습권이 보장받는 이런 세상을 만들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사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있지만 또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과밀학교도 또 생기고 있고요. 또 과소학교도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래형 도시학교 법안을 하나 냈거든요. 과소학교를 해결하고 과밀학교를 해결하는 이제 이런 법안인데 아마 이제 이것은 여야 의원님들도 많이 동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중심의 법안을 제가 많이 좀 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이 365일 활짝 웃고 공부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세상을 좀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에 가장 꿈꾸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네, 될까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길. 네, 감사합니다. 풍토를 조성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국회 교육위의 과제와 운영 방향에 대해서 김영호 교육위원장을 모시고 관련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